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집기, 도구들이 들어가는 빌딩 모습도 들어 보이고요. 이철규 의원의 모습도 있습니다. 7월 23일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니까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당은 이제 전당대회 모드가 된 듯한데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결국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달 만에 이르면 이번 주말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 중에 있고 장소 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습니다. 확정적이라기보다는 필요할 경우에는 출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최근에는 친한계 핵심이라고 알려진 장동혁 의원의 얘기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있을 것 같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진짜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지역에 다녀보면요. 이미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동훈 위원장 출마는 한 달 전부터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어쨌건 이제 마침내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월요일이 24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월요일 전까지는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장소가 아까 메시지라고 했으니까 그런 최종적인 실무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캠프 아마 이제 그 사무실도 결정이 사실상 된 것 같고요. 캠프의 대략적인 인적 구성도 거의 마무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호 대변인 말씀처럼 저기 화면에 나와요. 저희 채널A 카메라가 포착한 여의도 한 빌딩에 이제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 캠프를 차리기 위해서 기본 이 집기 도구, 가구들 이런 사무실 가구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까지 오늘 오후에 포착이 받습니다. 바로 여의도 대산 빌딩인데요. 이제 캠프를 차렸으니까 아까 호 대변인 말씀처럼 이제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식 등판인데. 이 빌딩에 대해서 벌써 관심이 많아요. 여기는 여의도의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여의도의 대산 빌딩이라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 사무실로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썼던 그 대산 빌딩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캠프를 차렸고 그 영상까지 저렇게 찍혀 있다. 허민 기자님,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는데 대산 빌딩, 여의도 빌딩 이 내력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대산 빌딩은 일단 정치에 진출하고 또 대선에 도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또는 당권에 도전하고자 했던 여러 유력 정치인들의 이제 캠프가 차려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대산 빌딩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까? 빌딩 이름들? 대하 빌딩 이런 곳들이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근처에 극동 VIP 빌딩 이게 이제 국회 이제 의사당 바로 건너편 쪽에 있고요. 걸어서 국회의사당까지 한 5분이면 가는 거리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사당 역에서도 걸어서 3, 4분이면 오는 곳이고요. 그 대산 빌딩은 굉장히 잘생긴 빌딩입니다. 저도 여기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여기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을 봐왔고 캠프가 꾸려졌던 걸 제가 봐왔습니다. 아마 이 자막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대산 빌딩 여기에 이제 지난 2012년입니다. 대선 때 박근혜 캠프가 차려졌던 것이고 또 2017년 또 문재인 캠프가 차려졌던 것이고 그래서 두 명의 킹들을 생산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당선을 시켰던 그런 산실이죠. 산실이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당권에 도전했던 분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했던 이낙연 대표가 2020년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또 2022년 재작년에 당권에 도전해서 작년이군요. 당권에 도전해서 그래서 또 당대표가 됐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잘생긴 빌딩이라는 표현은 좀 처음 들어서 어쨌든 여의도의 해당 빌딩, 선거 캠프를 꾸릴 수 있는 빌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도 이 지역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만 허 기자께 한번 질문을 더 드리면 결국은 그래도 이 빌딩이
이른바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건 맞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선거 되는 거죠. 명당이죠. 예. 확실히 선거 명당이고요. 예. 어쨌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뭐 전당대회 출마하거나 대선에 출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을 조직하고 또 사람들을 조직하고 꼭 그러한 사람들을 운영할 만한 이 캠프를 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캠프를 차렸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왔던 예. 과연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굳게 입을 닫고 있었는데 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저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보고요. 예. 저는 뭐 감히 그 시간을 예측하자면은 아마 이번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주말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네. 실제로 아까 허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이번 주 일요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그 여선행 장관님. 사실은 뭐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보시는 대로 캠프까지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꾸렸고 메시지 조율만 남았고 날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역할, 인적 구성도 다 끝났다라고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일 바쁠 시점이 이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마도 출마 선언을 뭐 국회에서 할지 아니면 제 3회 장소에서 할지 이 출마 선언 장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예. 장동혁 의원이 뭐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아마도 메시지 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메시지로 뭐 이렇게 본인의 비전을 이야기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출마 선언할 때요. 보통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 각 최고위원 후보군들이 같이 출마 선언 장소에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명 한동훈 팀, 한동훈 최고위원 런닝메이트까지 같이 꾸린다고 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자리에 어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캠프는 저 캠프대로 여러 캠프를 꾸릴 만한 기본적인 가구들, 뭐 사무실 가구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잠깐 자막이 지나갔지만 허민 기자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 장소는 얻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총선 국민의힘의 패배 이후 생각해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한데 딱 2달밖에 안 됐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어떤 장소, 그러면 뭐 대중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할 것이냐. 실제로 런닝메이트와 함께 본인에 대한 그 당대표 출사표, 포부를 밝힐 것이냐. 이런 건 흥미로운데 좀 짐작 가는 게 있으십니까?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 정치인들이 말만 아니라 몸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상징적인 장소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이 단순히 이제 국회 내에 무슨 소통관, 기자들과 만나는 소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국회 뭐 광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여의도 광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타임스퀘어 같은 또는 또 이 전통적인 시장 거리랄까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떤 장소라고 꼭 짚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3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데 2달 지금 뭐 한 8일 만에 이제 9일 만에 10일 만에 돌아오는 건데 했을 때 내가 왜 회심을 하게 됐는지 마음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대중에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 한두 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저를 지지해달라는 말씀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즉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이게 뭐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각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충돌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게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충동 일변도로 가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뭐 2년 한 7, 8개월 남은 이런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이게 집권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말은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 협력.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뭐가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미래 비전, 전망을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시지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알려지기로는 오늘 저 대산 빌딩 캠프 임대 계약을 마쳤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또 저렇게 공개가 돼서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캠프 꾸리고 이제 당대표 나갑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렇게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 계신 몇 분 중에 여선호 행정관께서는 예측컨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힘을 합칠 이번 전당대를 준비한 사람들로 함께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해주셨는데요. 호준석 대변인. 네. 지금 사실 거의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로는 거의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 최근에 정성국 의원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저런 했는데 장동혁, 정성국, 고동진 최근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른바 러닝메이트 선언을 한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지금은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인데요. 예. 최고위원 출마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을 통해서 이미 사실상 출마 선언한 것이고 또 사무총장까지 했었고요. 지금 이제 재선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출마를 노려볼 수 있는 입지라 생각하고요. 정성국 의원은 초선이지만 이제 교총회장을 지냈었고요. 본인이 전국 선거 교총회장 하면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있다라는 말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을 이제 좀 맞춰보겠다라고 한 거 보니까 본인 출마 의지는 확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동의가 됐지 그것만 변수인 것 같고 그거 동의가 된다면 아마 저는 나올 뜻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예. 고동진 의원은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지명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갤럭시 신화를 썼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사실 영입한 케이스이고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 할 만한 그 중량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분들 외에 이제 청년, 그다음에 여성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아마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이제 한마디 첨언하자면은 어떤 걸까요? 메시지인데 저는 메시지는 본인이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미 거의 다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씁니다. 메시지를. 굉장히 메시지 중시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허민 논설위 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될 거라 생각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내용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겁니까? 민생입니다. 민생과 미래 비전.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출마 선언에서 그 메시지를 어떤 걸 내놓을지 예.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안 하시더라도 호 대변인께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런 메시지 좀 넣어달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도 장소고 누구 함께 할지도 함께지만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한 전 위원장이 내가 왜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 이런 명분, 출사표의 의미,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일단 여의도 한 빌딩에 캠프 꾸렸고요. 러닝메이트도 대략 윤곽이 드러났고 이번 주 일요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24, 25 다음 주 월화 당대표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실질적인 움직임을 할 것 같습니다.